이 이름. 설마 그때 그 아주머니? 10년 전 독서실에서 매일 밤 따뜻한 김밥을 주시던. 검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27살 박지우는 구치소 접견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앉은 29살 강민준 검사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피고인 박지훈, 보호자 박순희.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10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 11시 독서실, 김밥 한 줄, 그리고 아주머니의 따뜻한 손길. 설마 그 아주머니의 아들이?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10년 전 그날도 이렇게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서울 관악구의 한 작은 학원 건물. 4층 독서실에는 형광등 불빛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삐삐삐삐. 독서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고요함을 깼습니다. 애들아, 이제 정리해야 해. 11시야. 학원 관리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학생들이 하나 둘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켜는 아이들. 피곤에 지친 얼굴들이었죠. 그런데 한 자리만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맨 구석자리. 낡은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19살 강민준이었습니다. 애야, 너도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야지. 관리 아주머니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준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민준은 황급히 교재를 덮으며 일어났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미 다 나간 뒤였고 독서실엔 민준과 아주머니만 남아 있었죠. 민준은 가방을 메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애야, 잠깐만. 아주머니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이 뒤돌아보자 아주머니는 낡은 보온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이거 먹고 가. 안 그러면 배고파서 잠도 못 자. 아주머니가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민준은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매일 밤 11시까지 공부하는데 배가 안 고프겠어?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준은 망설이다가 도시락을 받았죠. 뚜껑을 열자 김밥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따뜻한 김밥, 참기름 냄새가 솔솔 풍겼어요. 감사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작은 한마디에도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뭘 감사해. 먹고 힘내서 공부해.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민준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민준은 김밥을 하나 집어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짭짤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따뜻한 건 아주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민준은 김밥을 씹으며 말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래, 많이 먹어. 우리 아들 또래인데 이렇게 혼자 힘들게 공부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네. 아주머니는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너 혼자 사니?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모님은 오래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고아원에서 나와서 자취하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힘들겠다. 아주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장학금이랑 알바비로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검사가 되면 모든 게 나아질 거예요. 민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안에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검사? 그럼 법대를 가려고? 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요. 민준의 말에 아주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꿈이네. 너는 분명 그렇게 될 거야. 아주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민준은 김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런 민준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근데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있는 거니? 네. 낮에는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학교 끝나고 오후 6시부터 여기서 공부해요. 그럼 집에 가면 몇 시야? 12시쯤요. 걸어가면 한 40분 정도 걸려요. 아이고, 고생이네. 진짜 고생이야. 아주머니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19살 소년의 손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요. 민준아, 응? 넌 꼭 성공해야 해. 꼭이야. 아주머니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너처럼 착하고 성실한 애가 잘 돼야 세상이 따뜻해지는 거야. 알겠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그래. 믿는다. 아주머니는 일어서며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넌 집에 가. 난 청소하고 갈 거니까.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넌 가서 쉬어. 내일도 공부해야지. 민주는 도시락을 다 비우고 일어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었어요. 그래. 내일도 여기 있을 거지? 네. 매일 와요. 그럼 내일도 김밥 싸올게.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 어차피 우리 아들 먹으라고 싸는 거 하나 더 싸는 거 어렵지 않아. 아주머니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주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들어가. 민주는 독서실 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얼마 만의 따뜻함이었을까요? 얼마 만의 누군가의 관심이었을까요? 민주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꼭 성공하자. 아주머니께 보답하자. 그날 밤부터 민준과 아주머니의 특별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11시, 독서실이 문을 닫을 시간이면 아주머니는 김밥을 싸왔어요. 가끔은 주먹밥이었고 가끔은 라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가져오든 그 안에는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죠. 애야,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라면 끓여왔어. 후후 불어서 먹어. 한겨울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보온병에 담은 라면을 내밀었어요. 민주는 뜨거운 라면을 후후 불어 먹었습니다. 몸이 녹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매일 이렇게 챙겨주셔서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아주머니는 민준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요즘 공부는 어때? 잘 되고 있어? 네. 모의고사 성적도 오르고 있어요. 이번에 전국 200등 했어요. 어머, 정말? 우리 민준이 대단한데? 아주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자기 아들 자랑하는 것처럼 기뻐했죠. 아직 멀었어요. 더 열심히 해야 해요. 아니야.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자신감 가져. 아주머니의 격려에 민주는 힘이 났습니다. 아주머니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손수건에 쌓인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이거. 아주머니가 손수건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1,000원짜리 지폐 5장이 있었어요. 이거 받아. 많지는 않지만 필요한 거 있으면 사 먹어.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못 받아요. 아주머니도 힘드실 텐데. 괜찮아. 나야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 너 같은 애가 꿈을 이루도록 돕는 게 내 기쁨이야. 아주머니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민주는 돈을 받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가 워낙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결국 받고 말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제가 검사 되면요. 그래. 그때 밥 한 끼 사주면 돼. 아주머니는 웃으며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 네. 아주머니 아드님은 뭐 하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우리 지훈이? 글쎄다. 요즘 학교도 잘 안 가고 PC방에만 있어.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공부는 관심이 없나 봐. 자꾸 말썽만 피우고. 그래도 착하기는 한 애야. 엄마 말은 안 들어도 나쁜 짓은 안 해. 민주는 아주머니의 마음이 아픈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아주머니는 곧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괜찮아. 우리 지훈이는 지훈이 나름대로 길을 찾을 거야. 나는 너라도 잘 됐으면 좋겠어.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기 아들은 말을 안 듣는데 남의 아들인 자신을 이렇게 챙겨주다니. 아주머니. 네. 아주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아주머니는 쑥스러워하며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 추우니까 목도리 꼭 하고.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민주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학원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추운 겨울이 깊어갈수록 민준과 아주머니의 인연도 깊어졌어요. 매일 밤 11시. 그 시간은 민준에게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민준은 평소보다 늦게 독서실에 도착했습니다. 편의점 알바가 늦게 끝나는 바람이었죠. 헉헉? 민준은 숨을 몰아쉬며 독서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10시 30분이었어요. 애야, 왜 이렇게 늦었어? 걱정했잖아. 아주머니가 민준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죄송해요. 알바가 좀 늦게 끝났어요. 민준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은 먹었어? 아직이요. 시간이 없어서. 민준의 대답에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 되겠네. 잠깐만 기다려. 아주머니는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10분 후에 돌아왔어요. 손에는 따끈한 김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근처 분식집에 가서 사왔어. 먹으면서 공부해. 아주머니.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뭐라고. 너는 소중한 아이야. 아주머니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혼자 공부하고 알바하면서 견디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줌마가 알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은 거야. 민준은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마. 남자가 울면 못 써. 아주머니는 민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자, 빨리 먹어. 식으면 맛없어. 민준은 김밥을 먹으며 공부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어요. 쓸고 닦는 소리가 독서실에 울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창문을 닫고 있었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 달려갔습니다. 아주머니의 손을 보니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관절염인 것 같았습니다. 응, 괜찮아. 요즘 날씨가 추워서 손이 좀 아프네. 아주머니는 애써 웃었습니다. 제가 닦을게요. 앉아 계세요. 민주는 아주머니의 손에서 걸레를 빼앗았습니다. 아니야. 너는 공부해야지. 괜찮아요. 이것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민주는 창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착한 아이. 정말 착한 아이야. 창문을 다 닫고 나서
민주는 아주머니께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몇 시까지 일하세요? 12시까지. 여기 청소 끝나면 근처 식당 가서 설거지하고 와. 그럼 집에 가면 새벽 2시쯤 돼. 민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는데 자신에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힘드시겠어요. 괜찮아. 익숙해. 우리 지훈이 키워야 하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주머니. 네. 제가 검사되면요. 응. 아주머니 일 그만두시게 해드릴게요. 민준의 말에 아주머니는 놀랐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고마워. 근데 그건 너무 먼 미래 아니야? 아니에요. 2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서울대 합격해서 아주머니를 보답할게요. 민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민준을 꼭 안아주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그날 밤 민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짐했습니다. 꼭 성공하자. 아주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자. 민준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마음만은 봄날처럼 따뜻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민주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학교에 갔죠. 수업이 끝나면 편의점 알바를 4시간 하고 독서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까지 공부했어요. 하루에 자는 시간은 5시간도 안 됐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주머니의 응원이 있었으니까요. 매일 밤 11시 아주머니는 변함없이 김밥을 싸왔습니다. 민준아, 오늘도 고생했어. 이거 먹어. 감사합니다. 민주는 김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얼굴이 많이 야위었네.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네. 수능 끝나면 푹 쉬어야 해. 약속?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꼭 붙어야 해. 서울대. 네. 꼭 붙을게요. 민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수능 전날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평소처럼 독서실에 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일찍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내일을 위해 일찍 자야 했으니까요. 그때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평소보다 큰 보자기가 들려 있었어요. 민준아. 네, 아주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거 준비했어. 아주머니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밥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10줄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일 수능이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 먹고 쉬는 시간에도 하나씩 먹어. 배고프면 집중 안 되니까.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주머니. 그리고 이것도. 아주머니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낡은 편지지에 삐뚤빨뚤 쓴 글씨였어요. 내일 시험 보기 전에 읽어.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지 마. 내일 울퉁불퉁한 얼굴로 시험 보면 어떡해. 아주머니는 웃으며 민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민준아. 네. 넌 할 수 있어. 분명히 할 수 있어. 아주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그래.
내일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아줌마가 장담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아주머니께 깊은 인사를 했어요. 지금까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다 내 노력이지. 아니에요.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이제 가서 푹 쉬어. 내일 힘내고. 네. 아주머니도 건강하세요. 민주는 김밥과 편지를 소중히 가방에 넣고 학원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자취방에 돌아와 편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를 펼치자 아주머니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민준아, 내일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날이야. 아줌마는 네가 꼭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믿어. 지난 몇 달 동안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줌마가 다 알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줌마도 힘이 났어. 민준아,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부모님 없이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내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 내일 시험 볼 때 긴장하지 마. 네가 그동안 공부한 것들이 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시험을 봐.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이 아줌마 생각해. 아줌마는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어. 네가 검사가 되어서 약한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상상하면 아줌마도 기뻐. 꼭 그렇게 되길 바라. 민준아, 넌 할 수 있어. 꼭 성공할 거야. 아줌마가 장담해. 파이팅. 항상 응원할게. 박순이 아줌마가. 민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아주머니, 꼭 붙을게요. 민주는 편지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내일은 꼭 잘 보자. 아주머니를 위해서라도.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바로 수능 날이었어요. 가방을 챙기며 아주머니가 싼 김밥을 꺼냈습니다. 하나를 먹으니 힘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민주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시험장으로 가는 길. 민준의 마음은 긴장되면서도 설렜어요. 드디어 이날이 온 거죠. 시험장에 도착하니 수많은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가방 속 김밥과 편지가 민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1교시 국어. 민준은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나갔어요. 쉬는 시간마다 아주머니가 싼 김밥을 하나씩 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힘이 났죠.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탐구. 민주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하나 문제를 풀 때마다 아주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주머니가 매일 밤 김밥을 싸주시던 모습, 아주머니가 응원해 주시던 목소리, 그 모든 게 민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교시가 끝났습니다. 민준은 시험지를 제출하고 교실을 나왔어요. 다 끝났다. 정말 끝났다. 민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아주머니, 최선을 다했어요. 민준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학원으로 향했어요. 아주머니께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학원에 도착한 민준은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4층 독서실.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혹시 쉬시나? 민주는 1층으로 내려가 학원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계세요?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학원 원장이었어요. 아,
너 고3이지? 수능 보러 갔었구나. 네. 그런데 4층에 청소 아주머니가 안 계셔서요. 원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 아주머니 말이야. 한 달 전에 그만뒀어.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그만두셨다고요? 응.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사표 내고 나갔어. 어떤 급한 일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글쎄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들이 사고를 쳤다나 뭐라나. 아들이요? 응. 뭔가 큰일이 터진 것 같더라.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려서 나갔거든. 민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연락처라도 아세요?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겠어. 그냥 급하게 나간 거라. 미안하다. 민주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온 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한 달 전이라면 수능 한 달 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였는데 아주머니는 그때 그만두신 거예요. 민주는 다시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독서실 구석 자리. 민준이 항상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았어요. 아주머니, 어디 계세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민준은 가방에서 아주머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삐뚤빨뚤한 글씨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민준아, 넌 할 수 있어. 꼭 성공할 거야. 민준은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아주머니, 꼭 찾아뵐게요. 그리고 꼭 보답하겠습니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는 지고 있었어요. 겨울 저녁이 차갑게 다가왔죠. 그날 밤 민주는 자취방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관악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아주머니를 찾았어요. 혹시 박순이라는 분 아세요? 청소 일하시는 분인데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민준의 발걸음은 무거워졌어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2월 중순, 수능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죠. 성적표를 보는 순간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국 150등, 서울대 법대 합격권이었어요. 해냈다. 정말 해냈다. 민주는 성적표를 꽉 쥐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리고 그 즉시 민주는 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주머니께 이 소식을 꼭 전하고 싶었거든요. 학원에 도착한 민주는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혹시 청소하시던 아주머니 연락처 아시게 됐나요? 원장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아직도 모르겠어. 미안하다. 그럼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은 혹시 아실까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럼 3층 청소하시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봐. 같이 일하셨으니까 혹시 알 수도 있어. 민주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를 찾았어요. 저기요. 4층에서 청소하셨던 박순이 아주머니 아세요? 청소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순이 씨, 알지. 그런데 왜?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청소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연락처는 몰라. 그냥 같이 일만 했지 사적으로 친하진 않았거든. 민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어디 사시는지라도 아세요? 글쎄다. 관악구 쪽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민주는 아주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관악구의 모든 학원을 돌아다니며 물어봤어요. 박순이라는 이름의 청소 아주머니 아세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어요. 민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방학 때마다 관악구를 돌아다녔습니다. 편의점, 식당, 빌라 관리실. 혹시 청소 일하시는 박순이라는 분 아세요? 매번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 못 봤어요. 민준의 가슴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찾을 수 없다니. 민준은 때로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꼭 찾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해 2월, 대학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민주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합격했어요. 꿈에 그리던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아쉬움이 더 컸어요. 아주머니를 찾지 못했으니까요.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민주는 다시 한번 아주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번엔 관악구청을 찾아갔어요. 박순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조회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공무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정보라서 가족이 아니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민주는 할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막막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합격했어요. 민주는 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꼭 찾아뵙고 감사 인사드릴게요. 그해 3월, 민주는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새내기 OT에서 수많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다들 밝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어요.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시험을 봤어요. 민준은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이 되었어요. 3학년, 4학년.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동안에도 민주는 아주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방학 때마다 관악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아주머니를 찾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느새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이제 23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민주는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2년 동안 고시원에 들어가 공부만 했어요. 고시원 공부는 대학 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보면 가끔 10년 전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독서실에서 공부하던 시절, 아주머니가 김밥을 싸주시던 모습, 그 기억이 민준에게 힘이 되었어요. 아주머니, 제가 꼭 검사가 될게요. 민주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했습니다. 25살의 나이에 민주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합격자 발표를 보는 순간 민주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해냈다. 정말 해냈다. 하지만 기쁨과 함께 아쉬움도 밀려왔어요. 아주머니, 제가 해냈어요. 민주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계시는지 몰라도 꼭 전하고 싶어요.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민주는 2년 동안 또 공부했습니다. 검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어요. 연수원 생활은 고됐지만 민주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드디어 검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그를 지탱해 주었죠. 연수원을 수료한 민주는 27살에 검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민준의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어요. 검사복을 입은 민주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19살의 가난한 고등학생은 이제 27살의 검사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검사가 됐어요. 민주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꼭 찾아뵐게요. 그리고 약속 지킬게요. 검사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어요.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검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죠. 출근 첫날부터 민주는 사건 서류를 열심히 검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정상 참작 사유는 없는지 꼼꼼히 살폈죠. 선배 검사들이 민준을 칭찬했습니다. 강 검사는 정말 열심히 하네. 민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민준은 이제 검사 3년 차가 되었습니다. 29살이었어요. 그동안에도 민준은 틈틈이 아주머니를 찾았습니다. 주말이면 관악구를 돌아다녔죠. 하지만 여전히 찾을 수 없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가끔 생각했어요. 아주머니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실까? 건강하신 걸까? 혹시 저를 기억이나 하실까? 민주는 가끔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밤 11시 독서실, 따뜻한 김밥, 그리고 아주머니의 미소. 그 모든 게 민준을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어요. 저는 지금 검사가 됐어요. 아주머니, 민주는 밤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검사요. 아주머니가 바라시던 그런 사람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주는 검사실에 출근했어요. 책상 위에 새로운 사건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피고인은 대포통장 명의 대여 혐의였어요. 민주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순간 민준의 손이 멈췄어요. 피고인 성명 박지훈, 나이 27세, 보호자 박순희.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박순희. 그 이름을 보는 순간 1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설마.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보호자 주소 서울시 관악구. 맞았습니다. 관악구. 그 아주머니가 사셨던 곳이었어요. 민준은 급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피고인 박지훈의 상세 정보를 검색했어요. 사진이 떴습니다. 수척하고 야윈 얼굴의 젊은 남자였어요. 턱수염이 거뭇거뭇하게 자라 있었고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란에 적힌 박순희. 나이는 58세. 민주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10년 전 아주머니가 48세라고 하셨었죠. 지금 58세면 딱 맞았어요. 박지훈. 10년 전 아주머니가 말씀하셨던 아들 이름도 지훈이었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주머니의 아들이 피고인으로. 민주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사건 개요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어요. 박지훈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액은 5천만 원. 증거는 명확했어요. 박지훈의 통장으로 여러 차례 돈이 입금되고 출금되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지난 6개월 동안 총 23차례, 평균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입금과 출금이 반복되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10년 만에 아주머니 소식을 알게 됐지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법대로라면 박지훈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어요. 대포통장 제공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으니까요. 하지만 민주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꼭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혹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지도 몰랐죠. 민주는 서류를 더 자세히 읽었습니다. 박지훈의 진술 내용도 있었어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쉬운 알바라고 해서 통장을 빌려줬을 뿐입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습니다.
전형적인 변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민주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혹시 정말 몰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 10년 전 아주머니가 말씀하셨던 지훈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 PC방에만 있다던 아이. 하지만 착하다고 하셨어요. 나쁜 짓은 안 한다고.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봐야겠다고. 그날 오후 민주는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박지훈을 직접 만나보기 위해서였죠. 접견실에 들어서자 죄수복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지훈이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수척하고 창백한 얼굴, 깊게 파인 눈과 턱수염이 거뭇거뭇하게 자라 있었어요. 한때는 17세의 반항적인 소년이었을 그가 이제는 27살에 지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지훈 씨, 민준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어요. 민준을 보는 눈빛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강민준 검사입니다. 민준의 소개에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사님, 저 정말 억울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게 보이스피싱인 줄. 민준은 지훈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처음부터 지훈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소개해 줬어요. 쉬운 알바라고. 그냥 통장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 원 준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불법인 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민주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보면 박지훈 씨 통장으로 여러 번 돈이 입금됐습니다. 23차례나요. 모르셨다고 하기엔 횟수가 너무 많아요.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괜찮다고만 하더라고요. 합법적인 거래 대행이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리고 지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가 급했어요. 민준의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어머니요? 네. 어머니가 췌장암 말기예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정말 어머니를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돈이 필요했어요.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췌장암 말기. 그 말이 민준의 심장을 후벼 팠어요. 어머니 성함이 박순희 씨 맞습니까? 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혹시 어머님께서 10년 전에 학원에서 청소 일하셨나요?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학원 4층 독서실이었나요? 네, 맞는데요. 검사님이 어떻게?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그 학원 독서실에서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한테 매일 밤 김밥을 싸주셨어요. 지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네, 정말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1시까지 공부하던 학생. 저였어요. 지훈은 잠시 멍하니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뭔가 떠오른 듯 말했어요. 아, 맞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학원에 착한 학생이 있다고. 늦게까지 공부하는데 너무 안쓰럽다고. 김밥 싸줬다고 하셨어요.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저였어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검사가 될 수 있었어요. 지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랬구나.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그 학생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민주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이요. 서울대병원. 민주는 그날 오후 바로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0년 만에 아주머니를 만난다는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죠. 췌장암 말기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병원 안내 데스크에서 민주는 물었어요. 박순희 환자분 병실이 어디인가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7층 7035실입니다. 민주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버튼을 누르고 서 있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7층. 민주는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701호, 702호, 7035. 문 앞에 섰습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6인실이었는데 다른 환자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가장 안쪽 침대. 그곳에 아주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이 떨렸어요. 침대 옆에 섰습니다. 아주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아주머니의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름이 많이 늘었어요. 얼굴은 많이 야위었고 피부는 창백했습니다. 한때는 관절염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일하시던 분이 이제는 너무나 약해 보였어요. 아주머니, 민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주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봤어요. 누구세요?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저예요. 아주머니, 민준이에요. 민준? 아주머니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강민준이요. 10년 전에 학원 독서실에서 공부하던 아주머니가 매일 밤 김밥 싸주셨잖아요. 아주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천천히 민준의 얼굴을 살폈어요. 그러더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우리 민준이? 네. 아주머니. 저예요. 민준은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어요. 그 손으로 매일 밤 김밥을 말아주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정말 민준이구나. 많이 컸네. 이제 다 큰 어른이 됐어. 민준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손으로 아주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주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아주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그래. 너 잘 지내나 궁금했어. 검사됐다며? 지훈이한테 들었어. 네. 됐어요. 아주머니 덕분에요. 아주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검사 못 됐을 거예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잘해서 그래. 네가 열심히 해서. 민주는 아주머니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1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 많았어요. 아주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아주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배고프고 힘들어서 공부 그만뒀을 거예요. 아주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약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착한 아이야. 우리 민준이. 민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수능 본 날 찾아갔어요. 아주머니께 인사하려고. 그런데 한 달 전에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계속 찾았어요. 10년 동안. 아주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더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인사도 못하고 나와서. 그때 지훈이가 사고를 쳐서 급하게 그만둬야 했어. 괜찮아요.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민주는 아주머니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아주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지훈이 말이야.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애가 지금 큰일 났어. 알아요. 제가 담당 검사예요. 아주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가? 네. 오늘 아침에 사건 서류를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지훈이를 만나러 갔고요. 아주머니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아, 그 애는 나쁜 애가 아니야. 정말이야. 알아요. 아주머니, 오늘 지훈이를 만나봤어요. 이야기 들었고요. 지훈이는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친구한테 속은 거야. 정말 몰랐어. 그게 나쁜 짓인 줄. 저를 믿어요. 제가 자세히 조사해 볼게요. 민주는 아주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아주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10년 전에 김밥 하나 싸준 게 다인데. 아니에요. 민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김밥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아주머니가 주신 따뜻함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눈물로 흘러내렸어요. 잠시 후 아주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말씀하세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주머니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제 얼마 못 살아.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3개월 정도 남았대. 아주머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나는 각오했어. 아주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훈이가 걱정이야. 그 애 혼자 남으면 어떡하나. 민준은 아주머니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아주머니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지훈이 좀 부탁해.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 애 좀 돌봐줘. 네가 형처럼. 약속할게요.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훈이를 지켜줄게요. 아주머니처럼 형처럼. 아주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치료 잘 받으세요. 3개월이라고 하셨지만 희망은 있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어. 그냥 지훈이만 잘 됐으면 좋겠어. 그 애만 바르게 살면 돼.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지훈이를 바른 길로 이끌게요. 약속해요. 민주는 아주머니 손을 이마에 가져다 댔습니다. 10년 전 아주머니가 김밥을 건네주던 그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주는 검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박지훈 사건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민주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읽기 시작했어요. 통장 거래 내역, 입출금 기록, 관련자 명단, 모든 것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주는 커피를 마시며 계속 서류를 읽었어요. 새벽 2시, 민준의 눈에 뭔가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통장 입금 패턴이었어요. 대부분의 입금은 낮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 하지만 박지훈이 통장을 찾거나 사용한 기록은 없었어요. 민주는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박지훈이 처음 통장을 만든 날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통장을 누가 관리했는지 추적했습니다. 기록을 보니 통장은 박지훈 명의였지만 실제 사용자는 따로 있는 것 같았어요. 민주는 관련 증인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박지훈의 친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수진의 조서를 찾았습니다. 이수진은 박지훈에게
통장 개설을 권유한 사람이었어요. 조서를 읽으며 민주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이수진의 진술이 너무 매끄러웠거든요. 마치 미리 준비한 답변 같았어요. 민주는 이수진의 통화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통화 기록이 도착했어요. 민주는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은 박지훈과 통화한 횟수보다 다른 번호와 통화한 횟수가 훨씬 많았어요. 민주는 그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민준의 눈이 빛났어요. 실마리를 찾은 거죠. 민주는 이수진을 재소환했습니다. 며칠 후 이수진이 검찰청에 출석했어요. 3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이수진 씨, 민준이 조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친구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박지훈 씨에게 통장 개설을 권유한 이유가 뭡니까? 그냥요. 쉬운 알바 있다고 해서요. 민주는 통화 기록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통화 기록을 보면 당신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민주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당신이 박지훈 씨를 이용한 거 아닙니까? 박지훈 씨는 정말 몰랐던 거 아닙니까? 이수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주는 더 많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CCTV 기록, 통장 사용 내역, 다른 증인들의 진술, 모든 것이 이수진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수진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알았어요. 제가 했어요. 박지훈은 정말 몰랐어요. 민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하세요. 이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그냥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어요. 저는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접근했어요. 통장만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 원 준다고 했죠. 민주는 조서를 받아 적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제가 일부러 말 안 했어요. 그냥 무역회사 거래 대행이라고 했죠. 왜 박지훈 씨를 이용했습니까? 이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진해서요. 지훈이는 착해요. 의심도 안 하고 믿어줬죠. 그게 미안하긴 한데. 민주는 조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한 거였어요. 박지훈이 정말 몰랐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주머니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병실 문을 열자 아주머니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주머니, 민준이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왔구나. 아주머니가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주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정말 몰랐다는 증거를 찾았어요. 정말? 아주머니의 눈이 빛났습니다. 네. 이수진이라는 친구가 지훈이를 속인 거예요. 자백도 받았고요. 아주머니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아직 재판이 남았어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아주머니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민주는 아주머니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주머니는 민준에게 그동안의 삶을 들려주셨습니다. 학원 그만둔 후에도 계속 일했다고 하셨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빌딩 청소도 했대요. 지훈이를 키우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소화가 안 되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췌장암 3기였습니다.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였죠.
그래도 아주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항암 치료를 받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지훈이가 그걸 보고 있다가 이수진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였습니다. 다 제 탓이에요. 아주머니가 울먹였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지훈이가 그런 짓 안 했을 텐데. 아니에요. 아주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민주는 아주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지훈이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마음만은 진짜였어요. 아주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야. 네. 하지만 정상 참작이 될 거예요. 저를 믿으세요. 민주는 아주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추가 증인을 확보했습니다. 이수진의 조직 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박지훈이 정말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지훈이는 그냥 이용당한 거였어요. 민주는 재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인과도 협의했어요.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재판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아주머니의 상태가 많이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더 야위었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어요. 민준아. 아주머니가 약하게 불렀습니다. 네. 아주머니. 민준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내일 재판이지? 네.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아주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를 믿어. 민주는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10년 전에 해주신 말 기억나세요? 무슨 말? 착한 애가 잘 돼야 세상이 따뜻해진다고 하셨잖아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지. 그 말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지훈이한테 해주고 싶어요. 아주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병실은 고요했어요. 민주는 아주머니가 잠드실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05호 법정. 민주는 검사석에 앉았어요. 피고인석에는 박지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이라 언론의 관심도 많았어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정재현 판사. 50대 중반의 엄격한 인상이었어요. 기립. 모두 일어섰습니다. 착석.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사건 번호를 불렀어요. 2024고단 3254호. 사기방조 사건. 검사는 의견 진술하십시오.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의 피고인 박지훈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피고인은 이것이 범죄 행위인 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준은 증거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공범 이수진의 자백 조서입니다. 이수진은 피고인을 고의로 속였으며 피고인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민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동기를 보면 어머니의 병원비 마련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 박순희 씨는 현재 췌장암 말기로 투병 중입니다. 민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를 살리고 싶은 절박한 마음에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범죄 의도는 없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과 동기를 고려하면 정상 참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인 의견 진술하십시오. 변호인이 일어나 비슷한 취지로 변론했어요.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수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이수진 씨, 민준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박지훈이 이것이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이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속였습니다. 왜 속였습니까? 순진해서 이용하기 쉬웠습니다. 이수진의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박지훈이 피해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증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어요. 피고인 박지훈, 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 지훈이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친구를 너무 쉽게 믿었습니다.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게 나쁜 짓인 줄. 저는 그냥 어머니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지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많이 아프십니다. 제가 옆에 있어야 하는데.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재판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오늘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선고 공판은 2주 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진행하겠습니다. 퇴정. 재판이 끝났습니다. 민주는 피고인석의 지훈을 바라봤어요. 지훈도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2주 후 선고 공판 날이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법정에 섰어요. 지훈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기립. 착석. 재판장이 선고문을 펼쳤어요. 주문.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박지훈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민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징역 1년. 예상했던 것보다 무거운 형량이었어요. 하지만 재판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집행유예. 실형이 아니었어요. 지훈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 조직에 통장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것은 사실이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어머니의 병원비 마련이라는 동기,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냈다. 지훈을 지켜냈다. 재판장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네. 지훈이 일어섰습니다. 이번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재판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를 잘 모시고 바르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지훈은 교도관의 수갑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자유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지훈을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사님, 지훈이 달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은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됐어요. 이제 어머니 곁으로 가세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달려갔습니다. 민준도 뒤따라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민준과 지우는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뛰어가는 지훈의 발걸음이 빨랐어요. 703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아주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하지만 지훈의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지훈아? 네. 어머니, 저예요. 지훈은 아주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떻게? 넌 구치소에 풀려났어요. 집행유예래요. 지훈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습니다. 감사님이 도와주셨어요. 아주머니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문 앞에 서서 미소 짓고 있었어요. 민준아, 고마워.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한 게 없어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이가 잘한 거예요. 아주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희 둘 다. 그날 이후 지훈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민준도 퇴근 후면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주머니와 지훈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어요. 아주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음식도 거의 드시지 못했어요. 물 몇 모금이 전부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민준과 지훈을 복도로 불렀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준과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3월 중순이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겨울은 끝나가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훈이 복도에서 울고 있었어요. 지훈아, 민준이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식이 거의 없으세요. 민준은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눈은 감겨 있었고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아주머니, 민준이 침대 옆에 섰습니다. 저예요. 민준이에요. 아주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봤어요. 민준아.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지훈이도 여기 있어요. 지훈이 반대편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주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힘들어 보였어요. 고마워. 아주머니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너희 둘 다 괜찮아요. 아주머니. 민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네가 잘해서야. 지훈아. 아주머니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네. 어머니.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고. 지훈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럴게요. 민준이가 있잖아. 아주머니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형처럼 따라. 알았지? 네. 어머니. 지훈은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꼭 그럴게요. 아주머니는 민준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네. 아주머니. 지훈이 부탁해.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내 동생처럼. 약속할게요.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동생처럼 돌볼게요. 평생. 아주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약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이제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편히 갈 수 있겠구먼. 어머니, 지훈이 울먹였습니다.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우리 지훈이. 아주머니가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컸네. 이제 다 컸어. 지훈은 어머니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아주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지훈이. 그리고 민준아. 아주머니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네, 아주머니. 민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도 고마워.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착한 아이. 민준은 아주머니 손을 이마에 가져다 댔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아주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어머니, 지훈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니, 민준은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어요. 청진기로 아주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사의 말에 지훈은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지훈은 어머니를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민준도 눈물을 흘리며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박순이 아주머니는 그렇게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58년의 삶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걱정하셨던 어머니. 10년 전 가난한 학생에게 김밥을 싸주셨던 따뜻한 분. 그분이 이제 편히 쉬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은 사흘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민준이 모든 것을 도왔어요. 장례식장 준비부터 조문객 응대까지. 지훈은 너무 슬퍼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형? 지훈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재판 이후 지훈은 민준을 형이라고 불렀어요. 네. 뭐든지 말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민준은 지훈을 꽉 껴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형제야. 형제끼리 당연한 거지.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주머니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 식당 사장님들, 학원 원장님도 오셨어요. 그리고 민준의 검찰청 동료들도 왔습니다. 모두가 아주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아주머니는 경기도 한 공원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작은 산자락이었어요. 봄꽃이 피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민준과 지훈은 묘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편히 쉬세요. 민준도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약속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장례식 후 민준은 지훈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 민준의 아파트는 넓었어요. 방도 2개였습니다. 괜찮아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린 형제잖아. 민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형? 그날부터 두 사람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은 아침마다 출근 준비를 했어요. 지훈은 집에서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형? 지훈이 어느 날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저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 어떤 일?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데요. 일단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천천히 해. 그런데 지훈아. 네. 검정고시는 어때? 민준의 제안에 지훈은 눈이 커졌습니다.
검정고시요? 응. 넌 고등학교를 중퇴했잖아. 학력이 있으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게요. 좋아. 민주는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이 도와줄게. 그날부터 지훈은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밤에는 집에서 공부했습니다. 민주는 퇴근 후 지훈의 공부를 도와주었어요. 수학 모르는 거 있어? 네. 이 문제요. 민주는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10년 전 독서실에서 공부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아주머니가 옆에서 응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민준이 지훈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6월이었어요. 지훈은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어요. 형, 지훈이 집에 뛰어들어왔습니다. 합격했어요. 정말?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합격증 보여줘. 지훈은 합격증을 꺼냈습니다. 민준은 합격증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민준은 지훈을 껴안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지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 해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아주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검정고시 붙었어요. 민준도 옆에 앉았습니다. 아주머니, 지훈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형, 지훈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네, 고마워요. 형이 없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민준은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린 형제야. 당연한 거지. 지훈은 산소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바르게 살게요. 형 말 잘 듣고 착하게 살게요.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훈은 이제 28살이었어요. 검정고시 합격 후 지훈은 물류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정규직이었어요. 처음엔 창고 관리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상사들이 지훈을 칭찬했어요. 박지훈 씨, 정말 성실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 후 지훈은 사무직으로 승진했습니다. 물류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형, 지훈이 집에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승진했어요. 정말?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축하해. 민준은 지훈을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지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형 덕분이에요. 아니야. 네가 잘한 거야. 민준은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가 열심히 살았잖아.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산소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매달 한 번씩 찾아뵙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어머니, 지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승진했어요. 이제 정규직 사무직이에요. 민준도 옆에 앉았습니다. 아주머니, 지훈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정확히 2년이었어요.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시절이었죠.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형, 지훈이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뭐해? 민준이 다가갔습니다. 김밥이요. 지훈이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산소 가잖아요. 김밥 싸가려고요. 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훈은 서툰 솜씨로 김밥을 말고 있었어요. 김이 고르지 않았고 재료도 삐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내가 도와줄까? 아니요. 제가 할 거예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형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형한테 해주고 싶어요. 민주는 지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1시간 후 김밥이 완성되었습니다. 10줄이었어요. 형, 완성했어요. 지훈이 김밥을 도시락에 담았습니다. 잘 만들었네.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산소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형, 지훈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네, 저 요즘 생각해요. 네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민주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를 만난 것도, 형을 만난 것도 모두 기적이에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아주머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그리고 너를 동생으로 얻은 것도.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어요. 1시간 후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빨강, 노랑, 주황. 형형색색의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산소 앞에 섰습니다. 저희 왔어요. 민준도 옆에 섰어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먼저 묘를 정리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낙엽을 쓸었어요.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절을 올렸어요. 지우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김밥 만들어 왔어요. 지우는 김밥을 묘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형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만들어 봤어요. 서툴지만 민주는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잘 살고 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가 정말 잘 크고 있어요. 이제 정규직 회사원이에요. 바르게 살고 있어요. 지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형이 저를 지켜주고 있어요. 저는 형의 동생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가을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아주머니가 두 사람을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어요. 형, 지훈이 김밥 하나를 꺼냈습니다. 먹어봐요. 민주는 김밥을 받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참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따뜻했어요. 맛있다.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맛있어. 지훈도 하나를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소 앞에 앉아 김밥을 먹었어요. 12년 전 독서실에서처럼, 아주머니가 싸주신 김밥을 먹던 그때처럼. 형, 지훈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린 형제야. 평생 함께 할 거야.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형, 정말 고마워요. 민주는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네가 있어서. 두 사람은 산소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어머니,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보고 계시죠? 저희 잘 살고 있어요. 민준도 함께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약속 지키고 있습니다. 지훈이는 제 동생입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아주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너희들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겠다.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지훈도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다음에 또 뵐게요. 민준도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산소가 보였어요. 단풍 속에 자리한 작은 무덤. 그곳에 아주머니가 편히 쉬고 계셨습니다. 차에 오른 두 사람은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가을 풍경이 펼쳐졌어요. 형, 지훈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회식이 있는데 같이 갈래요? 회식? 응. 제 직장 동료들이요. 형 소개하고 싶어요.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가자. 지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12년 전 PC방에만 있던 반항적인 소년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성실한 회사원이 된 청년의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해는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12년 전 작은 김밥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 가난한 고3 학생에게 매일 밤 김밥을 싸주신 학원 청소 아주머니. 그 따뜻함이 한 청년의 인생을 바꿨고 그 청년은 다시 아주머니의 아들을 구했습니다. 이제 두 청년은 형제가 되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지탱하며 서로를 응원하며 작은 선행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인연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만들었어요. 뭐 먹을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김밥 어때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지. 민준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에서 함께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지훈이 김을 깔고 민준이 밥을 펴발랐어요. 재료를 올리고 함께 말았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완성됐어. 지훈이 김밥을 썰었습니다. 10조각이 나왔어요.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맛있다. 민준이 웃었습니다. 그치? 지훈도 웃었어요. 우리 김밥 솜씨 좀 늘었네. 그러게. 민준은 김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12년 전 그날 밤, 배고픈 학생에게 김밥을 건네주시던 아주머니.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행복한 순간도 없었겠죠.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민준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약속 잘 지키고 있습니다. 지훈은 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형도 마음속으로 감사했어요.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형이 지켜주고 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TV를 봤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기적이었어요. 12년 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 형? 지훈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네, 행복해요. 지금 민준은 지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밤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달이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 어딘가에서 아주머니가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았어요. 잘했어. 너희들.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작은 김밥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 12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이어진 따뜻한 인연. 고3 학생은 검사가 되었고 반항적인 소년은 성실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형제가 되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때로 차갑지만 작은 선행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박순이 아주머니가 보여주신 것처럼, 강민준이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박지훈이 배우고 있는 것처럼, 선행은 선행을 낳고 따뜻함은 따뜻함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청년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서로가 있어서, 그리고 아주머니의 사랑이 있어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